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휴일 잘 힐링하셨습니까? 10월 9일이 목요일,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인 두 번째 목요일인데, 그렇게 휴일이 되면은 하루 앞당겨져서 옵션 만기일이 오죠. 그래서 10월 8일이 재미있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없이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 큰 폭 이유 없이 큰 폭의 변동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3주 이상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를 했던 바로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옵션에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수익을 챙겼죠. 여러분들은 조정이다 박스권 행보다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결국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어디선가는 수익을 내는 강세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수익이 나는 강세장이 그 어딘가는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딘가가 그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나 박스권 장세에서도 항상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를 지지를 하고 있는 구성 요소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1쿼터나 2쿼터 대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를 하고 지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박스권 횡보를 해도 어렵지 않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명심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0일 금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7.66포인트 내린 1965.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573억, 기관이 752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567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투신권은 638억, 보험은 331억, 기타 법인은 23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61억 매도를, 비차익 거래가 224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285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통신업이 1.71%, 서비스업이 1.10%, 의료정밀이 1.02% 등 14개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제조업 등 14개의 업종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다소 많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4%로 가장 강했고요. KT, LG전자 순으로 16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KB금융과 현대중공업은 보합을 보였고,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10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음식료 업종을 138억, 전기전자 업종을 107억 매수한 반면 서비스업을 614억, 제조업을 28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서비스업과 통신업을 매수를 많이 했고요. 반면 전기전자와 제조업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의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죠. 매도는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8원 또 급등하면서 1074원 1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63달러 오른 1.272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0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87개 종목이 조정을, 9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3.92포인트 상승한 566.7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620억 매도한 반면 이날 외국인은 475억, 기관은 146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62억 매수일을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출판 매체 복제, 음식료 담배, 기타 제조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또 로엔이 또 6%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강했죠. 반면 인터넷, 의료 정밀 기기 등 오락 문화 등 9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강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평택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15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에 삼성의 반도체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원익 IPS가 6% 이상 급등했고요. 로엔도 그동안 조정을 잘하고 반등에 성공했고 컴투스 등 18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GS홈쇼핑은 보합을 다음, 위메이드, 셀트리온 등 9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는데요. 이날 외국인들은 제조업을 217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73억 매수한 반면 오락문화, IT 부품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코스닥 우량기업과 유통업을 매수를 많이 했고요. 인터넷과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상한가 14개 종목을 포함해서 52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417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로존 경기 둔화, 특히 이제 독일 지수 발표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아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독일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연준의 9월 의사록 발표로 그 효과로 강세 출발을 했지만 독일이 이날 지표 발표를 하면서 유럽 지수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유독 독일만 강세 마감했죠. 연준의 9월 의사록에서 제로금리 기조 유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장 후반 정도의 조정의 이유를 제시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8월 수출이 전월 대비 5.8% 감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2009년 1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발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워싱턴 소재 브루킹 연구소에서 유럽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을 했지요. 거기다가 포르투갈 에스피리투 산투 파이낸셜 그룹이 한동안 그냥 6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이 하면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협력기구 OECD도 독일 경제성장 둔화 지적을 했는데요.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1.33포인트 조정한 326.6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50.39포인트 조정한 6431.85로 독일의 닥스30은 9.69포인트 상승한 9005.01을, 프랑스 객사공은 26.67포인트 조정한 4141.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BMW, 폭스바겐, 포르쉐 등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주들이 강세 마감했고요. 영국의 리크루팅 업체 헤이즈가 1분기 고객 운임비 인상 발표 소식에 4.9%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융주들은 약세 마감했는데요. 바클레이즈,
HSBC 홀딩스, BNP 파리바 등이 약세 마감했고요. 독일의 유리병 제조업체 게레스하이머가 JP모건과 버렌버그 은행이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5.4%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유럽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경제 지표 악화 발표로 미국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루 전 큰 폭의 반등을 다 까먹는 그런 조정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독일의 8월 수출이 7월 대비 5.8% 감소 발표하면서 926억 유로로 발표했는데요. 지난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치 발표였습니다. 독일의 8월 산업 생산이 7월 대비 4% 감소하면서 이것도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거기다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성장 둔화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중이라 언급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 추가적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이지만 독일 지표나 유럽 지표들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차적인 지표가 나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10월 1주간 첫째 주 미국 신규 수당은 청구 건수는 소폭 감소를 보였는데요. 당연히 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당 시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좋은 소식인데, 3쿼터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부터 쿼터터 이징 3가 끝날 것이다 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조정이 온 것도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8천 건으로 최초 발표 대비 1000건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이건 또 약간 10월하고 좀 대비가 되죠. 변동성을 줄인 안정적 추세 파악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28만 7,750건으로 7,250건 감소했는데요.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9월 27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받은 건수는 2만 1000건 감소하면서 238만 1000건을 발표했는데,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334.9포인트 조정한 16,659.25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40.68포인트 조정한 1928.21을, 나스닥은 90.26포인트 조정한 4378.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 마감 현황 보면은 62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7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아멕스 금강업체 지수, CBOE 금지수, 당연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금들이 반등이 세죠. 다우존스 가격 등 강세 업종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중에는 상승 종목이 하나도 없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캐터필러, 엑선모빌, 쉐보론 텍사코가 가장 약했습니다. 나스닥 100종목에서는 상승이 딱 2종목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컴퓨터 통신기기 업체 애플이 0.2%,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인터넷 기업 야후가 0.05%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17개, 하락이 476개였는데 헬스케어 부동산 업체인 벤타스 인컴퍼니가 1.3% 강세로, 뉴욕주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 업체 보나도 리얼리티 트러스트가 1.2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유류는 1달러 54센트 조정한 배럴당 85달러 77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33센트 조정한 배럴당 90달러 5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금이 또 급등을 하죠. 19달러 30센트 급등하면서 온스당 1224달러 6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10일 금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대만이 휴장이고요. IMF와 월드뱅크가 연례 미팅이 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 재정 취약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 경제 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연차 멤버십 미팅이 있고요. 미국은 이날 9월 무역 수지, JP모건과 인텔, J&J,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중국은 9월 무역 수지, 일본은 9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의사록 발표 있고요. 9월 은행대출, 8월 3차 산업지수 발표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하나와 외환은행 통합이사회가 오늘 개최를 합니다. 코스피의 아티스와 우리금융지주가, 코스닥의 CNK인터와 누리플랜이 이날 주주총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0월에 국내에도 별로 재미없다. 미국과 유럽은 악재다라고 그러는데 항상 긴 터널을 뚫고 나오기 직전, 여러분 새벽이 오기 직전 밤이 가장 어두운 겁니다. 터널 속에서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많은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고 불건전한 바로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항상 긍정의 배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 종목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시장이 악재가 나와도 긍정에 배팅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점점 좋은 계좌를 갖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10일 10월의 둘째째 주말 아침 시황 마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힐링 잘 하시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